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금요일 영화 이야기로 여유롭게 시작해볼까요?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작과 재개봉작을 넘나들며 영화를 소개해주고 계신데 줄거리를 소개하다 보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스포일러의 기준이 뭔가요? 일단 결말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결말을. 사실 영화를 볼 때 결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버리면 그게 뭐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최근에 어떤 경향들이 너무 스포일러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물론 정식 개봉 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영화를 미리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죠. 엄격하게 결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던가 하지만 개봉한 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오래된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아니 그 얘기 왜 하세요? 그거 스포일러잖아요? 라는 지적이 들어오고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는 뭐 명량 같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아니 그거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얘기하면 어떻게 스포일러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스포일러라고 지적하는 건 좀 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역사적인 역사 영화에 스포일러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가 스포일러인데. 그쵸.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걸 또 화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있더라고요. 네. 뭐 경향 차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어쨌건 그쵸. 결론은 말하지 말자.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오래된 영화나 아니면 이제 개봉한 지 한 달쯤 돼서 이제 볼 사람 좀 다 봤다. 네. 이럴 때는 그래도 얘기할 만하지 않나요? 오히려 토론을 좀 하고 싶다거나 의견을 교환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봉작 소개가 아닌 이상은 좀 네. 되도록 자유롭게 하는 편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 영화를 보실 관객분들의 즐거움을 좀 남겨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만약에 설정상에 굉장한 반전이 있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 서브스턴스인데요. 개봉은 작년에 했지만 최근에 이제 OTT 플랫폼에서 이 영화를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이제 OTT를 통해서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앞서서 스포일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OTT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좀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주연이 누구죠? 네. 스포일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예. 줄거리 좀 알려주세요. 네, 주연은 데미 무어입니다. 데미 무어. 네, 데미 무어고 데미 무어가 주인공 스파클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스파클은 실제 데미 무어처럼 엄청난 스타였어요. 네, 현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전보다는 명성도 줄고 배우로서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이제 텔레비전 쇼에서 에어로빅을 가르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한물간 스타다. 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네. 그런데 50세 생일을 맞이한 날 이 방송국 사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해요. 50세는 여자 나이로 끝이다. 이제 뭐 어리지도 않고 섹시하지도 않다 하면서 거의 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이 일로 이제 스파클은 굉장한 절망에 빠지고 다시 젊어지기 위한 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파클에게 갑자기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이 나타나요. 네. 이 약물을 주사하면 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을 주사하면서 새로운 자신이 젊은 버전의 20대 버전의 자신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른 버전의 자신의 이름은 수예요. 수와 함께 이제 일주일씩 공유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일주일씩 한 20대와 50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네. 근데 사실 20대와 50대가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엘리자베스 스파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젊어지고 싶은 욕망이 크다 보니까 50대인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자아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영화가 지금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영화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계세요.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지금 다다음 주에 50세 생일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지금. 그러면 아주 몰입하셔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부터 몰입 중이에요. 네. 네, 내용부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장르가 네. 바디 호러의 고어예요. 네. 이 바디 호러 장르라고 한다면 네. 신체의 변형이나 훼손
이런 것들로 공포심을 자아내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고요. 고어는 이제 호러 장르에 많이 나오죠. 고어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절단된다거나 장기가 튀어나온다거나 피가 낭자한 그런 이제 호러 장르를 말하는데 사실 영화 장르라는 것이 무자르듯 잘리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영화들이 복합 장르이고 영화 장르라는 것은 이 장르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작품들이 나오고 그에 따라 분류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어라는 것도 호러의 하위 장르이기는 하지만 바디 호러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씩 섞여 있어요. 뭐 고어나 스플래터, 슬래셔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좀 비슷비슷하고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스플래터 같은 경우에는 좀 코믹한 요소가 좀 추가되고 슬래셔 같은 경우에는 뭐 연쇄살인마 같은 요소들이 추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스턴스 같은 영화의 장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고어성이 강한 바디 호러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어성이 강한 바디 호러. 네. 어딘가 잘리는군요. 많이 한 번이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무섭네요. 네. 이게 이제 배경이 헐리우드고 또 주인공이 여배우고 이런 데서 오는 문제도 클 것 같아요. 좀 특별하잖아요. 일단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데미 무어라는 존재인 거죠. 이 할리우드 산업에서 45년 동안 살아남은 최종적으로 생존한 생존자인데 이 데미 무어의 역량을 이제 그 파고를 이제 지켜보면 이 영화에서 엘리자베스 스파클과 할리우드라는 산업이 얼마나 기형적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아주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스타가 됐지만 데미 무어가 그 어떤 작품의 부춤과는 달리 본인 스스로를 이제 그 가십에 굉장히 먹잇감이 되었잖아요. 전신 성형을 했다라는 루머가 오랫동안 따라다니기도 하고 본인도 한물간 스타에 머물렀던 적이 있고 하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일종의 이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뭐 거의 데미 무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데미 무어가 존재함으로써 인해서 이 작품에 더할 수 없는 리얼리티와 또 작품 자체가 또 메타 텍스트가 되기도 하는 거죠. 데미 무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스턴스를 아는 작품을 살펴보게 되면 할리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리티가 많이 살아있어요. 이 할리우드라는 것은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대상화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오디션장이 나와요. 수가 이제 20대의 수가 다시 세상에 나와서 하는 것이 사실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나 수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외모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기존에 하던 에어로빅 쇼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에 새로운 진행자를 뽑는 오디션을 수가 보게 되는데 그 오디션장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뭐 성희롱성 발언, 여성의 외모를 굉장히 낱낱이 조각내서 분해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가 결국엔 뱉어버리는 이 할리우드 산업의 구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면 아마 여성분들은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어떤 사회적인 압력 같은 것들 중에서 외모적인 부분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오디션 장면에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 여성이 50대이기도 하고 20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데미 무어라는 배우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실제 나이가 지금 60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0도 사실 어린 건데 네. 20대까지 연기를 해야 되니까. 20대는 또 다행히 다른 어린 여배우가 해요. 마가렛 컬리가 그렇군요. 이제 연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분이 분장하고 하는 건가 하고. 물론 굉장히 어려 보이는 분이긴 한데 네네. 그건 좀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닌가 싶어서. 네. 근데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것들이 데미 무어는 자신의 육체가 노화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화 안에서 다 드러내거든요. 20대의 그 육체와 자신의 육체가 비교되는 것을 영화 안에서도 정말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50세로 나오지만 처음에 등장할 때 보면 믿겨지지 않아요. 거의 40대 초반 같거든요. 진짜 어려 보이는 분이죠. 네, 그렇게 에어로빅하고 정말 탄력적으로 보이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자신이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는 것도 두려워하는 인물이에요. 엘리자베스 스파클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자신과 달리 몸에 이제 노화가 생기면서 곳곳이 처지기도 하고 좀 볼품없이 변한 것들을 혼자 있는 거울 앞에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의 어떤 정말 완벽한 몸매의 미녀가 된 자신의 또 다른 버전, 이 버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처음 이 영화를 보셨을 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둘이 아주 다른 인물이거나, 왜냐면 서로 계속 갈등을 겪고 일주일씩 번갈아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 인물들이 한 인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하는 설정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둘은 같은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인물 안에서 나온 또 다른 나. 근데 그 또 다른 나가 나의 기존의 나를 너무나 초라하게 느끼게 만드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사실 좀 제정신으로 버티기는 힘들죠. 네. 이런 어떤 한 인물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다른 인물로 변신이 되는 그런 스토리는 사실 좀 고전적인 클리셰이긴 한데 그쵸,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웹툰도 있지 않았나요? 웹툰 외모지상주의였던가? 뭔가 그것도 이게 자고 나면 잘생겨지고 다시 맞아요. 하면 네네. 뭐 그렇긴 한데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녹여내느냐가 차이라고 본다면 네. 이 서브스턴스는 어떻게 보면 젊음 혹은 성을 상품화하는 거에 대한 비판 네. 또 그걸 잘 누려왔으나 이제는 거기서 뒷방으로 밀려난 거에 대한 어떤 인생 이런 네. 얘기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과격하고 고어한 방식으로 하는 하하. 거죠. 이게 어떤 발생하는 사건들이 분리되는 두 자아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갈등하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앞서 말했던 바디 호러 장르에서 나올 수 있는 신체 훼손이라던가 변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실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청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네. 좀 충격적일 정도의 수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시고 영화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이 주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가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인데 네. 이 약물 상자에 Remember, you are one. 기억하라, 당신은 하나다. 이렇게 적혀 있다면서요? 네, 이게 계속 이 수상한 약물을 안내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제 네. ARS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데 계속 하는 얘기가 하나다, 너희는. 이게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라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인즉슨 여성들이 이제 거울을 볼 때 그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비친 내가 있고 내 속에는 이것보다 더 나은 모습의 나를 갈망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수와 엘리자베스가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서로 육체를 되게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서로에 대한 공격으로 영화 속에서는 표현이 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하얘지는 자해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 자해라는 것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됐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스스로에게 행하는 자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스스로에게 행하는 자해가 될 수도 있고 외모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 이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전 아무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참 정말 힘든 내용이네요. 네. 네, 자, 이 힘든 내용인데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 것 같은 영화 서브스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음악 함께 하시죠. 서브스턴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The Substance, 라파타이의 작곡입니다. 영화 서브스턴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The Substance, 라파타이의 음악이었습니다. 라파타이가 작곡을 한 곡이었죠. 자, 오늘 첫 작품으로 서브스턴스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수상 이력이 어마어마해요. 칸 영화제 각본상, 골든글로브 시상식 여우주연상 데미 무어가 받았고요.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분장상을 비롯해서 아주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분장상 당연히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자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50대 여성의 몸과 20대 여성의 몸을 보여주는데 20대 여성 마가렛 퀄리가 연기한 수의 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하고 사람의 몸 같지 않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저렇게 완벽한 몸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영화의 주제와는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감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완벽한 몸도 네. 특수 분장이에요. 분장의 힘이에요. 그게 그대로 타고난 그 여성의 몸이 아니라 다 올려 붙이고 다른 걸 덧대고 메이크업으로 탄생한 굉장히 통제된 새롭게 탄생한 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알고 보신다면 이 특수 분장이라는 것이 그냥 기괴한 어떤 신체 변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완벽한 나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또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무섭습니다. 네. 네. 이 개봉 초반엔 좀 잔인한 묘사가 많아서 불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입소문을 타고 대중이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음. 어떤 이유일까요? 불쾌한 동시에 이 영화는 묘한 쾌감을 주기도 해요. 통쾌함을 주기도 하는데 네. 이 영화의 주제는 여성의 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몸 자체인 거죠. 여성의 몸에 대해서 그동안 남성 중심 사회가 얼마나 강력한 지배를 구축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영화의 목적인데 그것이 수아 엘리자베스의 몸을 통해서 잘 표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워낙 선혈이 낭자하고 또 고어의 수위도 높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서는 이 모든 불편함들이 일거에 해소되는 굉장히 통쾌한 구간이 있거든요. 이 자신을 통해 여성의 몸에 그 가해졌던 그 지배 구조를 한 번에 전복시키는 엄청난 장면이 엔딩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많은 여성들이 좀 통쾌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 저 기자님의 평을 듣기 전에 우리 네. 저 청취자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849님이 나이가 들면서 젊음에 대한 열망과 욕구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변해가는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5259님 서브스턴스 사전 지식 없이 봤다가 마지막에 고어로 바뀌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마지막에 바뀌는군요. 중간은 괜찮군요. 알겠습니다. 중간도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1174님, 요즘도 슬로우 에이징, 미백, 리프팅 등등 광고에서 너무 당연하게 권하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기자님의 평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영화는 너무 특별하고 기괴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객들의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살면서 내 얼굴에 거울을 바짝 들여대서 하나하나 자신을 스스로 품평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거울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이대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이야기가 공포 이상으로 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사람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배기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 세상 안에서 이 엘리자베스가 벌이는 극단적인 선택이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겨냥한 자의의 힘을 깨닫게 된다면 이 영화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 무서운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 서브스턴스에서 뽑아낸 키워드로 만나보는 두 번째 영화는 어떤 겁니까? 네, 몸이라는 키워드로 뽑아냈는데요. 2019년에 개봉했던 한가름 감독의 아워 바디라는 영화예요. 여기서도 여성의 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8년 동안 행정고시를 준비했던 하지만 번번이 떨어져서 거의 이제 삶을 포기한 지경의 자영이 주인공이에요. 나이가 31살인데 세상살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서 좀 우울증에 걸린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달리기를 하는 건강한 신체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되면서 본인도 저런 몸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달리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되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의 여기서는 되게 건강하게 변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또 마냥 건강하게 나는 가지는 않아요. 행복합시다, 우리. 하지만 서브스턴스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인 게 여기서는 자영이 선택하는 것이 엘리자베스가 선택한 서브스턴스라는 약물과 다르게 달리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신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감각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엘리자베스는 스스로의 몸을 혐오하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자영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몸을
걸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해서 자영이 뭔가 모든 것이 막 건강해지고 다 해결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전히 자영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은 우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거죠. 달리면서 스스로의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마지막에 내 몸 하나만은 남는구나라는 깨닫게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거기서 자신의 몸에서부터 얻게 되는 거죠. 야, 여성의 몸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점은 좀 같은데 네. 일단 좀 저는 이거 한국 영화가 훨씬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이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몸이라는 걸 너무 초점을 안 맞췄을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 서브스턴스에서 표현되는 몸이라는 것은 대상화된 몸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달리기를 하면서 자영은 자신의 몸이 막 근육도 붙고 조금 더 체력도 좋아지고 생활 자체도 힘이 생기는 거를 몸을 통해서 감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치는 몸은 이제 뭐 달리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영 스스로 자신의 근육을 만져본다거나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좀 즐거움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자영이 그런 몸의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적인 시선도 달라지죠. 뭐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뭐 또 그렇고 그런 직장 내 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머니가 너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또 사회압을 다양한 방면으로도 이 영화도 다루고 있는 거죠. 이 감독께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내 또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여성 영화로 받아들이는 게 신기했다. 그래요? 네. 이게 신기했을까요? 한글란 감독은 일단 여성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작품을 임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자영이 처한 상황 자체가 뭐 엘리자베스 스파클처럼 엄청난 스타였다가 추락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해서 조금 모자라는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서 좀 갖는 변화이기 때문에 최근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굉장히 저 많으셨죠. 역시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 달리기를 시작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달리기 하십니까? 저는 달리기를 시작했다가 네. 좀 요령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무식하게 하다가 무릎이 나가서 다쳤군요. 지금은 아이고. 못 뛰는데 다치지 그때는 말아야 달리기로 돼요. 굉장히 좀 정신적인 구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경험을 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이 영화도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성 영화로 기획된 건 아닌데 여성 영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네. 이 아워바디하고 서브스턴스가 둘 다 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어떤 테마로 작용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작용하는 방식은 진짜 매우 다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엄청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신기한 게 네. 시작점이 정말 흡사해요. 이 그래요? 서브스턴스의 코랄리 파르자 감독이 네. 자신의 나이가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노화를 겪으면서 세상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느낀 것에서 이 영화가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아워바디 같은 경우에도 한가람 감독이 그 자영이 31살인데 이 영화 안에서 31살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어리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직업도 가져야 되고 또 외모적으로도 훌륭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압력들이 가해지는데 한가람 감독도 그 또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전혀 많은 나이가 아닌데 여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느끼는 시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영화가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겪는 나이라는 문제에서 똑같이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서브스턴스는 이제 약물로 가면서 자신의 몸과 불화하게 되고 오히려 자영은 자신의 몸과 화해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 좀 다른 방향성인 거죠. 약물보다 달리기가 나은 건가요?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중독이 되면 그것 또한 무섭긴 하지만요. 네. 하긴 달리기는 그래도 뭔가 좀 건전한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달리기는 잘 못합니다. 뭐 저도 여기저기 아파서 잘 못하겠는데 근데 이제 달리기로 마음의 치유를 한다든지 네. 그 몸이 조금씩 건강해지는 걸 보는 것도 마음의 치유의 일종이니까 그 자체가 그래도 건전한 거 아닌가? 네, 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화 안에서 이 달리기를 만병통치약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달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자영도 그리고 자영이 닮고 싶어 했던 여성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이인 내가 달리기를 했을 때 달리는 문제투성이가 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다시 또 달린다. 나 내일 또 달릴 거야 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느 의미에서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이 실제 있다면 네. 맞으실 겁니까? 아마 서브스턴스라는 영화를 보시고 나면 절대 맞지 않겠다라고 네, 결심을 하게 되고 진짜요? 네, 서브스턴스 약물이 영화 안에서 이제 활용되는 기전을 보면 지금 현재 성형 시술로 나와 있는 어떤 시술과 굉장히 흡사한 면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또 다른 의미로 현실이 더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또 마지막 말을 남겨주시니까 서브스턴스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워 바디와 서브스턴스 두 영화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지의 시네토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